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등기의 공신력 문제와 관련해서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 팔탄 매곡리 임야 얘기인데요. A씨가 이 임야를 보존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매로 B에게 넘겨가지고 B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그 후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10년간 권리 행사를 해왔죠. 또 점유를 해왔죠. 그 뒤에 10년이 경과한 뒤에 듣보잡씨라는 분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내 땅이다. 이거 과거에 10년 그 이전에 내가 소유자 사정을 받았다. 여러분 소유자 사정의 내용은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 등기를 보존 등기랍니다. 할 때는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그 소유자 사정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땅이다. 그래서 A 당신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에 하시고 그리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먼저 A씨에 대한 소유권 말소 청구는 인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말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하여 B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거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다가 민법 제245조 2항이 말하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본다면 B씨가 만약에 A씨한테 사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런 경우를 승계취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승계취득을 했을 때는 하자도 승계를 합니다. 따라서 A씨의 소유권에 하자가 있었다면 B씨는 그 하자에 있는 소유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말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닙니다. 별건입니다. 별개의 원인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취득이라 그럽니다. 별도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듣보잡씨는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민법 245조 2항 소위 말하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듣보잡씨가 나타나서 너 말이야 알았었잖아 그때 등기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 말이야 내가 중간에 이의 제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평온하지 못했잖아. 5가지 중 하나가 깨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소유의사입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듣보잡씨가 이기려면 그렇지 않았다. 자주가 아니었다, 평온 아니었다, 선의가 아니었다 이런 거를 듣보잡씨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못하면 듣보잡씨가 재판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B씨가 유리한 거죠. 왜?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B씨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등기부를 신뢰했다면은 신뢰한 점만 입증됐다면은 이것도 무과실로 인정이 된다. 했기 때문에 등기가 B씨에게 있었다. 이거는 B씨가 이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선의 무과실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주평원 공연 점유만 했을 때는 20년 지나면 또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뒤에 했다면은, 뒤에 이런 요구를 한다면은 특보잡시가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은 이때 특보잡시가 억울하죠. 그래서 특보잡시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땅값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이 부분을 잘 이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이론 구성, 논리,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사실. 암기는요,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암기는 하루 식량, 한 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논리는 일생의 식량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만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정작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합시는 A씨가 B씨한테 양도해가지고 등기를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하네. 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니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특보잡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은 물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특보잡시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으로 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A씨가 고의 과실로 해가지고 자기 땅을 그렇게 뺏어갔다. 횡령했다. 아니 내다봐 이해갔다. 이걸 증명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시험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확실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